사회 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즈음이면은 여러분들 졸업 앨범을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왔겠죠? 사진들이 좀 잘 나왔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8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4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지필평가 범위까지 한번 끝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은 정말 경제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참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돈을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을 것인지 떡볶이를 사 먹을 것인지 PC방을 갈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또는 만약 내일 당장이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랑 관련된 질문이 되겠죠. 참고로 7월 30일에 이제 사회시험이 3교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당연히 사회 공부를 해야 되겠고 다른 과목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아닌가요?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이 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활용해서 좀 어려운 말로 가장 갖고 싶은 재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장품, 핸드폰, 컴퓨터, 옷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갖고 싶은 것들. 근데 사실 갖고 싶은 걸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욕구는 사실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욕심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모든 욕구들을 충족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돈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핸드폰, 옷, 화장품 이런 거 다 갖고 싶지만 돈이 부족하고 또는 지필평가를 올 100점 맞고 싶지만 그걸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죠.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희소성. 좀 중요하니까 노란 색깔로도 가지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표시해야 될 부분이 여기 상대적이란 말에다가 한번 상대적이란 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희소하다라는 뜻은요. 희귀하다 할 때 그 희자예요. 드물다라는 뜻이고요. 소자는 적을 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귀하고 적다, 드물고 적은 것을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괜찮겠죠? 희소성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위해서 다음 줄까지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희소성의 의미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에 비해서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에서 희소하다라는 말과 희귀하다라는 말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희소하다라고 하면 희소하다라고 하면은 양 자체가 적으면 그냥 다 희소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겨울철 내내 맨날 입고 다니던 패딩이 경매에 나왔다고 칩시다.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패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패딩 경매에 올라왔으면 만약 올라가면은 사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희소한 것이 아니라 희귀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희소하다라는 것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 이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따라서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희소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교과서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자원의 양이 매우 적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희소하지 않다. 즉 이때는 희소하지 않다라는 말과 동시에 희귀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양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근데 이에 비해서 어떤 자원의 양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원은 희소성을 띈다, 희소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성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희소성은 자원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소성이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따라서 희소성이 큰 자원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희소성이 낮으면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아랫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선생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과연 백성들이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물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라는 것이 희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기 이유 내용하고 이건데 오늘날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희소해지고 결국 희소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생기게 된 거죠. 따라서 현재 우리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한 물의 희소성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물을 사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희소성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격이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사막인 것 같고 여기는 굉장히 추운 지방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지금 요즘 좀 비가 와서 좀 덜 더운 것 같긴 하지만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사실 못 살죠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남극에서도 에어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추운 지방에서는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겠죠. 따라서 에어컨은 희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남극 지방에서 에어컨은 가격이 쌀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처럼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희소성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선택의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이라든지 사회는 많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용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000원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 돈으로 간식을 사 먹을 것인지 학용품을 살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지 복지시설을 확충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어떤 학생이 무언가 사고 싶어.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줄 용돈이 부족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기술 개발도 하고 싶고 복지시설도 확충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걸 우리는 희소성이라 하고, 그러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48페이지에서는 희소성의 의미, 희소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선택의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좀 괜찮을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이제 여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군대에 있었을 때 어떤 친한 동기로부터 들은 말이었는데, 이런 명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몰랐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 C, 즉 choice라는 선택이라는 뜻인 거죠.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 먹을지, 무엇을 공부할지, 학원을 갈지, 놀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명언에 의하면 B와 D 사이의 C라는 얘기인데, 희소성이랑 연결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자원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와 떡볶이 중에서 내가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것은 동시에 떡볶이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비슷한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선택이나 혹은 기회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을 했어요? 포기하게 되겠죠?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좀 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떡볶이 하나만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햄버거를 선택한 순간 떡볶이, 빵, 커피, 학용품, PC방 등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만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포기되는 모든 것들을 기회비용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만 우리는 기회비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표를 가지고 오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각 활동을, 지금 여기 표 나와 있는데 어떤 활동을 선택했었을 때 비용이 다 10,000원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감이 8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영화 관람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때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때의 기회비용은 60이겠죠. 왜냐면은 영화 관람을 선택하고 나머지 포기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아마 놀이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영화 관람을 선택하면은 그때의 기회비용은 60이다.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놀이공원에 갔다라고 칩시다. 10,000원 내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럼 그때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80이겠죠. 왜냐면은 그때 가장 포기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영화 관람이기 때문이겠죠.
즉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이거는 알려줄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관람, 놀이공원,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비용은 다 같은데 만족감이 영화 관람이 제일 높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봤었을 때 당연히 영화 관람을 선택해야겠죠? 즉 합리적인 선택은 비용과 만족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줄 칠게요. 보면은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이제 용어가 등장합니다. 편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편익은 쉽게 말해서 만족감을 얘기해요. 어떤 걸 선택했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표에서 영화 관람, 놀이공원, 박물관에서의 그 만족감의 숫자들이 나와 있었죠. 여기서 만족감이 곧 편익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냐? 정말 간단하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만약에 비용이 같다면, 만약에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이 좀 더 큰 것을, 만약에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여기까지 하면 기회비용 배웠고요. 합리적 선택까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배운 거거든요. 약간 좀 간단하게 다뤘지만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추후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